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중동에서 다음 단계의 압박을 준비하는 동안 모든 행동 계획을 누설했습니다. 전쟁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레바논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때가 전쟁의 끝이 아니라 휴전이라고 말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이 지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지켜야 했습니다. 휴전 중에 우리가 레바논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영토에서 시오니스트 이스라엘 정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우리는 전쟁과 무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응하면 우리도 다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동안 분명히 그들에게 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화재, 충돌, 순교자의 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 4일 동안 사실상 그 메시지는 공개적으로 이란 정권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테헤란이 미국을 친구로 대하지 않으면서도 워싱턴과 협상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만약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전쟁을 언급하고 석유를 위협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트럼프 정부 내의 분열을 이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베냐민 네타냐후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스라엘이 자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2번이나 이란에 들어갔다고 말했고 필요하다면 3번째 행동도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드루즈인들이 학살해서 우릴 구했고 이후 우린 이미 그들 손에 있던 원자폭탄 말살을 피하려 2번이나 이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3번째가 필요하다면 있을까요? 제가 총리인 동안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JD 벤스도 위기 중심에 합류해 미국이 이란의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사찰로 뒷받침되는 약속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언제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일 거예요. 대통령이 말한 건 이 일이 일어나게 두자는 것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했죠. 우리는 이란이 자국 전체를 비핵화할 것이라는 것을 검증 가능하고 사찰로 뒷받침되는 지속적인 약속을 원합니다. 맞아요. 지켜봅시다. 미국과 이란 간의 실무 협의는 교착 상태의 중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이러한 협상의 범위를 부인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려고 해도 말이죠. 이스라엘은 위협이 커지기를 기다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워싱턴은 힘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외교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테헤란은 무엇을 드러냈을까요? 왜 호르무즈가 위협이 되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바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망설임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갈리바프는 위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란은 협상하지만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란 국회의장은 미국을 배신적인 적으로 대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제기된 비판 중 하나는 바로 이란 정권이 레바논에 강요하고 있는 이러한 조건들 때문이었고 그들의 주요 불만은 바로 그가 취리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정권이 휴전 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이 이미 많은 순교자를 바친 상황에서 취리로 가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다고 선생님께서 방금 설명하셨습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정말로 이 점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은 사실상 투쟁의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친구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사실 협상을 잘하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쟁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레바논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만하자고 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의 끝이 아니라 휴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당신들이 지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당신들은 지켜야 했습니다. 휴전 중에 우리가 레바논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 정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우리는 전쟁과 불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대응하면 우리가 다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합의 이행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발언은 이란이 협상 테이블을 정치적 방패로 사용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압박 수단으로 유지하려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가장 민감한 지점은 서뷰에 있습니다. 알리바프는 이란이 봉쇄가 사실상 해제된 후 다시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10일 또는 12일 만에 4천만 배럴이 넘는 석유가 수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전에는 테헤란이 50일 또는 60일 동안 단 한 배럴도 수출하지 못하고 압박에 완전히 막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석유 부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당신이 언급한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이 석유 부문 문제입니다. 제재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받은 제재가 바로 우리 석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앙은행이 제재를 받았고 석유도 제재를 받았으며 석유화학 회사들도 제재를 받았고 그 외에도 많은 다른 분야들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재 속에서 산 지도 벌써 15년, 거의 20년이 되어 갑니다. 핵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방문과 여행들 중에서 어느 순간에도 이번이 정말로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단지 빈 약속일 뿐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단지 빈 약속일 뿐이죠. 봐요. 우리가 그게 빈 약속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보세요. 그 빈 약속을. 우리는 월요일에,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에 뭐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일요일에 갔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오펙 사이트에서 미국 재무부가 이 웨이브 또는 우리가 고철 업계에서 부르는 대로 이는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출 허가와 중앙은행의 승인 해제를 의미합니다. 즉 석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 판매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은행 거래가 필요하고 중앙은행이 참여해야 하며 보험이 필요하고 운송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제재 때문에 우리 석유가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국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만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은 중국이었고 중국이 우리 석유를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그 석유를 더 낮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석유의 가격은 국제적으로 책정되는 브렌트유 가격을 따릅니다. 우리는 같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지불은 일시불로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은행을 통해서입니다. 예전에는 머글들이 손에 있었고 결산, 부패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문제였죠. 그 돈이 어떻게 들어올지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보관되나요? 예전에는 제한 때문에 아무 상품이나 살 수 없었지만 이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왜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팍을 종료했다고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그런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미국이 보여줬으니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응책이 있으며 똑같이 대응할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협상의 기술입니다. 이제 이 논의는 완전히 이루어졌고 제10조와 이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14개 항목에 대한 협상 기간을 60일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양측이 합의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내일 다른 날을 하지 않도록 지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0일마다 갱신하는 과정이 계속된다면 협상이 최종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1차 및 2차 제재, 환율 제재에 허락해 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사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전보장 이사회, 그리고 미국 자체의 제재들, 의회에서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든 이 모든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60일마다 이것이 연장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차입니다. 모든 제재가 해제되면 이것도 해제될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죠. 결국 미국은 신뢰할 수 없으니까요. 3주 후 애 와서 싸우자 친구. 나도 그걸 트윗했어. 돌아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 싸워야 한다면 싸운다. 우리 석유를 빼앗으려면 누구도 그 이익을 못 누릴 거야. 페르시아만에서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고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려 한다면
우리가 석유를 가져가지 못하는 동안 그들과 그들의 동맹국들도 석유를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 발언은 왜 그 정권이 그렇게 공격적인지 드러낸다. 이란 경제는 숨쉴 틈이 필요했고 이제는 팔리는 모든 배럴을 정치적 승리로 바꾸려 하고 있다. 논의 중인 합의는 상업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60일의 기간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누가 항로의 조건을 통제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협상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한편 이란은 이 지역을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서 갈리바프의 발언이 이란의 계획을 드러낸다. 석유를 팔고 시간을 벌며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 상태로 유지하고 압박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가 이란이 해협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 이는 시장, 워싱턴,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 국가들에 보내는 메시지다. JD 벤스는 다른 방식으로 답했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공개적으로 평화회담을 부인하더라도 기술적 협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부인은 테헤란이 정치적 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적 전술의 일부라고 한다. 벤스의 입장은 워싱턴의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기술적 접촉을 유지하고 검증 가능한 약속을 요구하며 이란 정권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이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벤스가 한 말 중 가장 강경한 발언은 트럼프가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지만 그것이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때만 그렇다는 것이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정치적 논쟁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한 일은 더 많은 폭격을 요구하는 비판자들을 언급한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들의 태도는 그냥 폭탄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폭탄을 투하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폭탄을. 하지만 그것이 목적에 부합할 때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많은 압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지속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사찰로 뒷받침되는 약속입니다. 이란은 미국 내에 이견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갈리바프는 마르코 루비오와 JD 벤스를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견은 미국 내에서도 존재합니다. 자, 보세요. 루비오는 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벤스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루비오가 목요일에 베르샤만 지역의 바레인에 있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이 모든 것은 양해 각서와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행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은 정말로 그들을 경계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해협과 우리에 맞서 선동했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양해 각서가 있고 그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 루비오도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워싱턴 양해 각서를 이어가면서 그들은 정확히 아브라함 계획을 따르고 레바논과 시온주의 정권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양해 각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는 그곳에서 레바논의 독립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있고 다양한 시아파와 여러 수니파가 있으며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종교와 민족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주의 정권은 사실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양해각서를 따라야 합니다. 이 문서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서입니다. 이 시도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테헤란은 워싱턴이 분열되어 있고 이슬람 공화국이 이러한 차이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국 내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핵심 입장은 여전히 압박, 기술적 협상, 그리고 만약 이란 정권이 합의된 범위를 벗어나 행동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위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접이 성장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 위기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파괴를 막기 위해 이미 2번이나 이란에 들어갔으며 필요하다면 3번째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루즈족이 우리를 학살해서 구해줬고 그 후 우리는 이미 그들의 손에 있었던 원자폭탄으로 인한 절멸에서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 2번이나 이란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기 누가 있을지 누가 알겠나요? 3번째가 있을까요? 필요하다면요. 내다 총리인 이상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안보 틀 안에서 가자 지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가자 지구의 이른바 자발적 이주를 다시 하나의 선택지로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조직된 경로를 통해 가자 지구를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제는 매우 민감하지만 네타냐후의 논리 안에서는 하마스의 지배력을 줄이려는 생각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안보를 재설계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벤스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몇 달 동안 없었던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다시피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몇 달 만에 다시 직접 대화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어느 정도는 큰 틀에서 일치하고 있고, 알다시피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을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양해각서와 조화시킨다면 두 문서가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레바논의 영토 보전이 존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맞죠?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가 계속될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미국의 해석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관련된 어떤 합의도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에 더 큰 합의와 맞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여전히 이란의 세력으로서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을 둘러싼 합의는 아직도 취약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합의 틀 안에서 남부 국경을 따라 군대를 배치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는 더 광범위한 철수 이전에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리바프는 레바논 군대가 자신이 시오니스트 정권이라고 부르는 곳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으로부터 48시간 전 레바논과 시오니스트 정권이 워싱턴에서 4번 또는 5번의 협상을 가진 후 그곳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곳에서도 14개 항목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레바논 국민들은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레바논 헌법에 위배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레바논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레바논 군대마저 시오니스트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오니스트 정권을 위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과 맺은 합의는 실제로 레바논이 직접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오니스트 정권과 전투 중입니다. 이 발언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압박할 자유를 빼앗기는 어떤 재배치에도 이란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헤란에게 레바논에서 입지를 잃는 것은 전략적 자산 하나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헤즈볼라를 뒤로 밀어내는 것은 국경을 보호하고 이란의 포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벤스의 중국과 인공지능에 대한 발언도 이 더 큰 환경에 포함됩니다. 그는 시진핑의 측근 중 일부는 인공지능 경쟁을 지배하길 원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 승리의 결과를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패배하는 흥미로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중국 자체의 인공지능 정책도 본래 우리의 정책에서 파생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단순히 미국 모델을 복제하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맞아요. 솔직히 저는 확신이 없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인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정치핵 집단, 그러니까 시진핑의 핵심 측근들 중 일부는 아마도 인공지능 군비 경쟁에서 단순히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시진핑의 핵심 측근들 중 일부는 미국에게 지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기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말은 그들은 제 생각에 그것에 대해 약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과의 연결은 권력에 대한 시각에 있습니다. 워싱턴은 세계적인 경쟁을 기술, 에너지,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의 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와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보 분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약해 보이지 않으면서 압박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갈리바프는 트럼프가 이란에 해제된 자금 사용에 대해 한 발언을 반박하려고도 했습니다. 이 자금이 미국 농민들로부터 곡물을 사는 데만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이 완전히 부정확하다고 답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이 자금을 전직 관리들과 함께 오직 농민들로부터 곡물을 사는 데만 제한했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박사님? 전혀 아닙니다. 이 논쟁은 또 다른 민감한 점을 보여줍니다. 워싱턴은 자원 통제라는 구상을 내세우는 반면 테헤란은 자국민에게 미국의 후견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 합니다. 이란의 문제는 각 설명이 또 다른 틈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각 전선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각 위협이 더 큰 공격으로 번지기 전에 이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바로 그 운명의 10월 7일에 오늘 우리가 데이프, 시누아르, 하니에, 나스랄라와 함께 헤즈볼라의 거의 모든 지도부와 그들의 방대한 미사일 무기 대부분을 제거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자지구 영토의 거의 70%를 통제하고 있고 레바논 안에 안전지대가 있으며 시리아 안에도 안전지대가 있고 물론 가자 안에도 안전지대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의 장벽을 깼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47년 동안 아무도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했을 뿐 아니라 2번이나 타격했습니다. 우리는 실존적 위협을 물리쳤습니다. 더 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끝났는지 과거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보세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합니다. 결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승리입니다. 전체가 목표로 계속됩니다. 한 가지 말해줄게. 절대 안 끝나. 당신이 중동과 세계에서 살고 싶다면 정말 강해야 해요. 우리는 매우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위협을 물리치고 억제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란 측의 잔당들을 처리하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술적 논의가 진전된다고 해서 경계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이스라엘은 이 합의를 병력 재정비 시간으로 이용하려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결과 없는 외교가 백지수표가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시고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로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